펀드 매니저를 하셨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팀에서 운용했던 자산이 3천억. 네네. 그리고 펀드 매니저 여의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워낙 또 연봉이 좋으니까 되게 네. 결론적으로 좋은 직장을 다니셨는데 네네. 지금은 퇴사하고 네. 또 SNS 마케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얘기를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부동산 쪽에 펀드 매니저를 했었는데 처음에 원래 그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커리어 시작할 때는 그 사모 채권 쪽에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4년 정도는 이제 부동산 PF 시장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펀딩을 해가지고 투자하고 보통 이제 론을 하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되게 뭐 성과에 대한 보람이라던가 아니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있고 물론 일적으로는 조금 빡센 일이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그 즉각적인 보상이 따라오는 게 가장 또 금융 투자업에서 좋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보람차게 일을 하다가 좀 한 5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3년 아니면 5년 차 정도에 사춘기가 이런 없나요?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쯤에 마침에 좀 약간 반골기질도 좀 있고 그리고 뭔가 이런 평탄한 삶 아니면은 평안한 그런 것보다는 좀 내가 주체적으로 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사실은 SNS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퇴사를 한 게 아니라 난 내 일을 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일단 먼저 퇴사를 했어요. 그냥 네. 그 계획이 준비된 게 아니고 네네네네. 그냥 계획이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 그 재밌게 표현하자면 사춘기가 와서 억대 맞습니다. 연봉을 포기하고 나왔다. 네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나오셔서 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어떤 일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당장에 뭐 돈을 벌어야 돼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좀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키우던 이제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좀 나이도 들고 그 심장병이라는 병이 있었어 가지고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들이 이런 사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강아지들이 이 건강하고 잘 뛰어놀고 뭘 먹어도 그냥 뭐 이렇게 잘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병세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내가 알지 못하고 대비를 못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좀 처치를 대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견주들이 그런 건강 지식을 조금 더 빨리 내가 인지하고 알고 있으면은 그런 걸 조금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강아지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그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퇴사 이미 하고 나서 뭐 할까 고민하면서 네. 강아지 심장병을 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커뮤니티를 만들자. 네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SNS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를 만들자.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까 했을 때 일단 홈페이지부터 만들어야겠지라는 생각으로 잘 모르는데 뭐 유튜브에 워드프레스 뭐 이런 게 나와 있길래 그 따라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끙끙대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 만들고 나니까 근데 이걸 누가 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들어는 놨는데.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웹상에는 있어요. 제 홈페이지가. 근데 이거 누가 들어오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생각을 한 거죠.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데다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견주들이. 그래서 그러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파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몽몽클럽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강아지 뭐 건강 관련 내용들 공부해 가면서 자료로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컨텐츠화 해가지고 정말 매일 2-3개씩 올렸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 매일 2-3개. 네. 그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팔로워도 모이고 한 23,000명, 4,000명 정도 모이고 트래픽도 한 달에 한 400~500만 원씩 나오고 릴스였나요? 주로 그때 당시에는 릴스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SNS에서 확실히 이 뭔가 나만의 비즈니스를 만들어갈 수 있구나. 예, 그리고 다짜고짜 뭔가 내가 제품을 예를 들어서 강아지 뭐 목줄을 내가 만들고 저희 이런 거 판매하는데 SNS 계정 뭐 조씨의 뭐 강아지 용품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은 그 견주들의 수요를 모아놓고 트래픽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제품을 차근차근 출시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몽몽클럽이라는 계정을 쭉 운영해 가면서 이 시장에서 되게 기회가 있다는 거를 그때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SNS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 강아지 계정으로 하시다가 지금은 그냥 이제 이 SNS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인사이트를 알려주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네.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 조시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사고 흐름과 다른 부분 빵꾸가 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보통 SNS로 돈 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모습은 그거거든요. 인플루언서, 연예인 네네네. 좀 이런 것처럼 해서 막 광고 받아서 막 진짜 화려하게 팔로워 엄청 많고 광고 받고 네네. 그러니까 뭐 돈을 벌고 유명해지니까 돈을 번다. 이게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SNS로 돈 버는 그건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건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팔고 이런 판매 접근으로 접근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보통 그렇게 제가 많은 분들 만났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 못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SNS가 판매로 이어지는 돈이 되는 메커니즘 이게 뭔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SNS를 그렇게 접근한지는 잘 몰랐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인플루언서라서 아니면 팔로워가 뭐 5만 명, 10만 명 있고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면은 거기서 뭐 보통 이제 공동 구매 같은 걸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뭐 기업의 광고를 받아서 광고 매출을 낸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도 좀 부수적인 수입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수익 중에 하나인 거고 결국에는 내가 그 SNS로 그 돈을 벌려면은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예. 왜냐면은 애초에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공동구매 이런 건 남의 제품을 팔아주고 수수료를 먹는 구조고 당연히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은 그거는 온전히 내 마진이 되는 거니까 애초에 수익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내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SNS가 돈이 된다라는 게 뭐 이렇게 진짜 유명해져서 광고 받고 우리가 아는 연예인의 라이프 그게 아니라 내 브랜드가 있고 SNS를 어떻게 보면 광고 창구로 활용하는 게 돈이 되는 방법이다. 네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신기하네요. 왜냐면은 이게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원래 업이 펀드 매니저셔서 보통 이게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그런 사고 메커니즘으로 이어지는 게 이해가 되는데 네. 장사나 자영업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생각으로 간 게 저는 신기해서요. 아, 저도 그냥 맨날 수익률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내가 들어가는 노동과 그 에너지, 내가 쓰는 리소스 대비해서 나오는 아웃풋이 광고나 공동구매 물론 그걸로도 잘하시는 분들 워낙 많지만은 그걸로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내 제품과 서비스를 무조건 그 SNS에서 나오는 트래픽을 연계를 시켜야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대표님께서 타겟하고 도와주고 계시는 스몰 브랜드 분들도 다 어쨌든 판매 상품이 있으시니까 이분들처럼 자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그 제품 서비스를 홍보하는 방향으로 SNS를 활용해야 된다. 잠깐, 오늘 영상보다 더 유익한 콘텐츠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북토크 뉴스레터를 지금 신청해 보세요. 지금까지 뉴스레터를 받아보신 분들이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롭고 혁신적인 인사이트였습니다. 너무 좋네요. 매주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말과 글들이 저를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필력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칭찬이 달렸을까 궁금하시죠? 제 모든 노하우, 자기개발, SNS 콘텐츠 제작,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뉴스레터를 신청해보세요. 100% 무료입니다. 자, 그럼 그 말을 듣고 이제 SNS 잘해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할지 찾아보다 보니까 조슈라는 사람을 만났어. 네. 그런데 대표님 이제 계정을 보니까 신청하면은 그냥 무료로 나눠주시는 게 SNS 스타터 킷 네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스타트 할 때 이런 거 알고 시작하면 좋아라고. 생각보다 자료 퀄이 진짜 좋아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엄청 자세하고. 네.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다 SNS 잘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지를 생각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스타터 킷 보니까 글쓰기를 해야 된다. 네네. 모든 것의 시작은 글쓰기다라고 네. 되어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우리가 보통 SNS에서 많이 보는 게 숏폼인데 그 영상 편집에 대한 그런 기술보다 저는 결국에는 그 영상도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제목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간 대본,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나오는 캡션 이런 그 글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영상으로 비주얼 후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텍스트로 후킹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그리고 이 스몰 브랜드 입장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훨씬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비주얼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좀 숙련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아예 그냥 완전 초보인 그런 영상 편집자분들은 막 이런 효과 저런 효과 막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넣기에는 사실 배워서 하기에도 몇 시간씩 걸리는데, 글만으로 이제 후킹할 수 있다는 거는 훨씬 시간적으로 효율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영상도 결국에는 저는 글쓰기라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대본들, 처음에는 어떤 대본을 넣을 건지, 그리고 그 대본에는 어떤 문제를 내가 그 보는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 어차피 다 텍스트로 보게끔 하는 거니까 좀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어서 그렇게 좀 많이 제가 강조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인스타에서 릴스로 많이 하시니까 네. 릴스의 경우에 보통 이렇게 후킹이라 하는 게 초반에 딱 일단 한번 본 사람을 못 나가게 잡는 네. 이건데, 좀 숙련되신 분들이나 큰 인플루언서들은 그거를 비주얼로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예쁜 얼굴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화면이 둥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맞아요. 소리나 효과를 넣어서 이렇게 일단 관심을 가게 하는데, 그걸 비주얼 후킹이라고 한다면은 텍스트 후킹이 좀 더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좋다. 네, 훨씬 그럼,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텍스트 후킹이라는 건 가장 먼저 보는 텍스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네. 뭐 쇼츠나 릴스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제목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화면 위쪽에 뭐 텍스트 해가지고. 네, 맞아요. 뭐 화면 위쪽에 이렇게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처음에 중간에 이제 제목을 좀 큼지막해 해가지고 이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구나를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제목을 통해 가지고 이 영상에서는 내가 어떤 거를 볼 수 있겠구나,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글쓰기가 SNS의 시작인 이유는 그 후킹도 글쓰기고, 사실은 그 이후에 이어질 것도 콘텐츠 기획도 다 글쓰기이기 때문에 네네. 글쓰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글쓰기를 잘하죠? 저도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방식을 좀 생각해 보면은 뭐 저도 이제 뭐 글쓰기를 뭐 어디서 배우고 뭐 따로 뭐 강의를 듣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나씩 부딪히면서 사람들은 이런 거에 반응하는구나. 예. 그리고 어떤 그 단어를 썼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고객이 어떤 단어에 반응할 것 같지? 이런 거를 조금 계속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거를 많이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아요. 예시 한 번만, 어떤 테스트를 하셨었는지, 예를 들어 어떤 대상으로 이 단어가 후킹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단어나 이런 문장을 썼더니 좋아하더라,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강아지, 예를 들어서 강아지 컨텐츠를 예를 들면은 강아지가 죽기 전에, 예를 들어서 떠나기 전에 그거 어디 본 것 같아. 보내는 신호 10가지. 봤어. 네. 제 거 보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그 제목만으로 사람들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영상이 뭐 강아지가 뭐 예쁘고 뭐 어쩌고 뭐 그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 제목이 너무 중요해요. 이 영상에서 여기서 들어가 있는 텍스트가 주는 메시지들. 네. 그런 식으로 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공감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들 뭐가 들어가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시가? 예. 뭐 강아지가 주인을 사랑한다는 신호. 아 이거 유튜브에서 다 본 것 같아. 예. 예. 유튜브에서 당신을 엄마라고 인정할 때 하는 행동 예, 뭐 이런 막 거 그런 있었던 거 것 있잖아요. 같아. 본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강아지가 물을 뭐 안 마시면은 뭐 물을 안 마시면은 이런 위험한 신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똑같더라도 콘텐츠 A, B, C, D, E가 같은 내용의 콘텐츠를 담고 있더라도 저는 제목을 여러 개로 쪼개는 걸 좀 좋아해요. 예.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러면은 이 콘텐츠마다 그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 제목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하고 거의 한 80%, 8할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보이는 글쓰기가 글이 네네. 중요하다. 그러면 아까 그 예를 들어 강아지가 떠나기 전 보내는 신호 이게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이거에 반응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라면은 언젠간 이별을 준비를 하는데 왜냐면은 그 수명이 인간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봤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이 마음에서 동요를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떠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뭐 더군다나 이제 조금 노령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들이다 하면은 더더욱이 이걸 볼 수밖에 없죠. 네, 이런 신호들이 있으면은 우리 강아지도 이런 신호 있는데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런 컨텐츠들이 저장과 공유를 불러일으키기에도 너무 좋은 키워드 주제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 비슷한 결의 어떤 문장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내용이 다른 주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나요? 아, 네, 그럼요. 오, 네. 그럼 그거를 예를 들어 방금 그러면은 이제 강아지가 죽기 전에 보내는 신호 이거는 뭔가 그 사랑하는 내가 소중한 거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걸 마치 예상할 수 있다. 네. 이런 메타일 텐데 이걸 다른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거기서 그 제목 자체가 들어간 요소는 저는 일단은 그 죽기 전에 보내는 신호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고 그런 감정을 동요하게 하는 그리고 그 신호 예를 들어서 10가지 신호다. 그러면은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죽기 전에 보내는 신호라는 거는 뭔가 이제 내가 느꼈을 때 위기감을 좀 조성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나 이거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거고 그 숫자 10이라는 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10가지가 준비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거니까 다른 컨텐츠로 가더라도 뭐 이래서 어떤 간식이 있으면은 이 초콜릿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간식 뭐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위기감을 준다거나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뭐 몇 가지 5가지다 이런 식으로 제목에 붙일 때 그 위기감을 조성하는 문장 키워드와 숫자를 넣는 그런 식으로 조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강아지 분야로 예를 들었지만은 사실은 그 제목에 들어있던 건 뭔가 위기감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뭐 해결책이든 신호든 몇 가지라고 하는 네. 이 구조가 네네. 인간의 심리를 공략한다. 네네. 그럼 뭐 다른 분야면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말을 조심해야 돼. 이게 위기감 조성은 사실 좀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면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모르면은 뭐 직장인은 이걸 모르면 이 5가지를 모르면 연봉 1억을 절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도 위기감과 숫자를 가지고 조합한 거고 흑 요소는 되게 많이 있지만은 결국에 그냥 그 중에서 뭐 어떤 거를 조합해서 쓰냐 그런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위기감과 숫자 조합 외에도 이런 좀 후킹이 될 만한
네.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글쓰기의 어떤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장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런 게 다른 예시가 또 있을까요? 위기감 음. 숫자 조합 말고. 아, 여러 가지가 또 있었는데 그 예를 들면은 사람들은 또 이제 내가 혼자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포모. 예, 예, 그 포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만 모르고 있다. 아니면은 지금 이거 남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나만 모른다. 나 그런 빼고 다 하는. 예, 그런 것도 뭐 사실 유튜브 썸네일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컨텐츠 썸네일로도 많이 쓰는 방법이고, 예, 아니면은 뭐 옷을 예로 들면은 직관적으로 뭐 이걸 입으면은 뭐 5kg 정도가 빠져 보인다. 뭐가 빠져요? 그 이 내 이 몸무게가 이 5kg, 예, 5kg. 이 예. 옷을 입으면은 5kg가 살이 빠져 보이는 뭐 음. 어떤 원피스라던가 음. 예, 그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내가 조금 요즘 살이 살짝 올랐는데 저거 입으면은 한 5kg는 빠져 보여? 그러니까 알지만 손쉬운 해결책 같은 느낌이에요. 예, 뭔가 그냥 마케팅 문구라는 것 정도는 알지만 나도 네. 모르게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나온 거는 뭔가 위기감을 자극한다거나 그 다음에 너만 빼고 다 알아. 네. 손실 회피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너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게. 네. 그럼 이런 느낌. 그게 사실 이런 거를 그 뭐랄까 본질과 내용 없이 이런 후킹만 쓰면 사실 이거 어그로운데 맞아요. 네. 보통 그리고 보통 본질과 내용 없이 이것만 쓰면은 그 결 끝이 안 좋아. 네. 근데 사실 맞아요. 그 뒤에 내가 좋은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다면 사실은 볼 때는 이 젤은 제목 지긋지긋해라고 하면서도 누르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욕하면서 맞아요. 눌러.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글쓰기 역량이 어쨌든 좀 돼야 네. 이런 본능을 자극하는 걸 할 수 있다. 이런 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테스트를 많이 해보면 되나요? 사실 그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AI 툴들 이용해도 되고, 요즘에는 뭐 GPT나 제미나이 같은 툴 이용해서 많이 뽑는 편이에요. 그냥 이렇게 내가 이런 주제를 다룰 건데 자극적 네. 좀 인기 후킹 될 것 같은 제목을 써줘. 네네. 여러 가지 근데 그 안에 내가 후킹하고 싶은 요소들에서 위기감 조성하는 걸로 뭐 한 5개 정도 추천해주고, 그리고 뭐 포모를 이제 자극하는 거, 아니면은 뭐 그 안에는 숫자가 뭐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가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만 내가 수정해주고 그 안에서 쭉 나열한 다음에 과연 내 고객이라면 이거에 반응할까? 그걸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죠. 맞아요. 이게 네.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해주신 게 결국 내 고객이 누군지에 따라 이 후킹 정도도 다르거든요. 네네네. 또 어떤 되게 그걸 뭐랄까 되게 젠틀한 고객층을 상대해야 되면 이 위기감 자극을 이거 막 짜친다고 생각하실 네네.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제 AI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고객에 맞는 메시지를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네네. 좋습니다.